윤 대표님, 예. 국민의힘 경선판은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은 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들 지금 관심의 초점은 한대행의 마음이 예.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렇죠. 정말 결심을 굳혔느냐, 네. 대선에 나오기는 나오는 거냐, 네. 뭐 경선 불참은 이미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전략적 침묵을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대행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처음 2%가 나온 그렇죠. 뒤에 14일 날은 리얼미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리얼미터. 네.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급등을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뭐 이재명이가 월등히 높습니다만은 48.8, 예. 김문수 10.9, 그리고 한덕수와 8.6. 한덕수 8.6, 네. 한동훈 6.2, 네. 홍준표 5.2, 예. 뭐 이런 수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8%대 지금 도약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또 양자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에서 늘 하는 게 양자 대결에 붙여보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한덕수 대응은 이재명이 54.2, 한덕수 27.6으로 26.6이 나옵니다만 네. 이것도 보수 후보 중에서는 1위예요. 그렇죠. 2위가 이재명 54.3, 김문수 25.3으로 29%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양자 대결에서는 1위로 올라서는 거예요. 김문수를 지금 제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대권 후보 얘기 나온 지가 이제 일주일 됐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아직 참가 선언도 안 했어요. 대권 그러니까 선언도. 아무 얘기 근데 지지율이 보수에서 그냥 1등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 무당층을 보면은 한덕수가 또 1위예요. 무당층에서 11.2, 네. 김문수는 11.1, 0.1% 차이네요. 네. 한동훈 10.1, 홍준표 7.7, 뭐 이런 순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무당층에서도. 그러니까 한 일주일여 만에 8, 9%로 지금 올라섰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리서치 민이라고 여기서 90일 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39.9, 김문수 17.5, 한동훈 8.3, 한덕수 8.0으로 나왔고 똑같은 날 90일 조사한 여론조사 공정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범여권 후보만 조사를 해보니까 김문수 19.4, 유승민 9.8, 한덕수 8.8, 한동훈 8.6.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조사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김문수 후보한테는 조금 밀렸지만 8%대로 도약을 해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 1%도 안 돼요. 김문수하고. 근데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양자 대결이라든가 무당층에서는 한덕수가 김문수 전 장관을 누르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뭐 대통령 나간다든가 뭐 아무 얘기도 없는데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나는 내 직분에 충실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참모들한테는 대선 디귿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트럼프와 전화 통화 이걸 계기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본인이 뜻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을 흥행까지도 이쪽으로 자칫하면은 블랙홀이 돼서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명의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은 아주 반발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SBS에 나가가지고 한덕수 띄우기는 경선판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해당형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홍준표 전 시장도 한덕수 뭐 추대론이라든가 한덕수 대망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정치 행태고 철딱선이 없는 의원들의
바보짓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네요. 그건 너무 과격한 발언이죠.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주자로서는 이재명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네. 이재명한테 거의 1등인 김문수 장관도 이재명의 20% 이상 차이가 절반 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특히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은 잘못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탄핵은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 이거죠. 지금 그런 위기의식이 국민의힘 후보로는 안 되니까 한덕수라도 끌어오자. 예.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얘기는 너무 과격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덕수가 갑인가 국민의힘이 갑인가? 저는 한덕수가 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국민의힘이 아쉬우니까 한덕수라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냥 넙죽 추대해서 주겠다는 게 아니라 경선 과정 진행돼서 1등이 나오면은 한덕수랑 자웅을 한번 가린다든지 하면은 컨벤션 효과, 예.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겠어요? 5월 3일 날까지 이 공직 사퇴를 해야 돼요, 한덕수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끌고 그 외에도 단일화 과정을 하면서 얼마든지 관심을 좀 끌어올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한 20여일간의 예. 시간 여유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예.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그렇죠. 관세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을 딱 해결해 내면은 확 더 뜰 거야. 그렇죠. 예. 지금 뭐 이 반도체라든지 뭐 전자제품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하는 게 좀 나왔는데, 하여튼 말씀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현재 국민의힘 후보로 이재명이 이길 수 있나, 또 하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앞으로의 5년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가. 예. 예? 또 하나는 한덕수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뭐 한덕수를 지켜본 지 한 30여 년 됐는데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너무 좀 기회주의적이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장관하고 총리하고 잠깐 쉴 때도 광화문에 사무실 얻어서 늘 권력의 동태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요. 예? 그냥 귀거래사에서 낙향해서 자기 일하는 게 아니라 늘 더 하려고 그런 태도를 좀 안 좋게 봤는데, 그게 지금 시대적인 소명이 한덕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거 보면 네. 권력 의지가 있네요. 있죠. 예. 한 번도 집에 간 적이 없어요. 광화문에 사무실 항상 없고 그 신문사에 전화해서 왜 하마평에 내 이름이 빠졌습니까? 꼭 항의 전화하고 그랬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광화문 사무실 열어놓고 그렇죠. 늘 언론 오면은 인터뷰해갖고 그렇죠. 자기 또 주가 올리고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총리실에서 지금 가족하고 상의하겠다 그랬거든요. 가족이 자녀는 없어요. 부인만 있거든요. 부인이 한덕수 대행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지금 단계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뭐 알려지기는 부인은 예. 출마를 적극 만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대행이 14일 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예. 내게 부여된 예. 마지막 소명을 다할 것이다.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돌입을 했다. 정부와 민간 역량을 총 결집해서 국익을 지키는데 사력을 예. 다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소명 네.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이른바 한덕수 예. 출마론에 선긋기를 하고 나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는데 원칙적인 이야기인가요? 저는 뭐 그 반대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원칙적인 얘기고, 예. 이제 급여 생활자 임명직으로서는 어차피 6월 3일 날 대선이면 끝납니다. 앞으로 한 달 한 20일 있으면 임명직 말고 더 하고 싶어서 끝나요. 선출직으로 예, 선출직으로 국민이 부르면은 응하겠다. 임명직으로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는 마지막 소명으로 미국과의 관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전력을 다해서 하고 국무위원들하고 손잡고 그리고 손 털고 나가고, 혹시 국민이 불러주면은 제2의 인생을 찾겠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불러주신다면은 하겠다. 저는 이 뜻으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하고 예. 8일 날 통화를 한 거 보면은 트럼프도 상당히 호의적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출마를 권유한 듯한 그런 어투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통상 협상에서도 웬만하면은 한덕수를 밀어주는 쪽으로 가지 그럴 않을까.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지금 트럼프 변수가 큰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봐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한덕수하고 트럼프하고 통화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요청해서 했거든요. 예, 요청해서 하고 다른 얘기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출마 혹시 생각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말 시작하자마자 출마 얘기 물어봤대요. 예. 얼마 안 돼서. 그럴 정도로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그레이트 콜이라고 했다니, 그레이트 콜. 예. 굉장히 좋은 통화였다. 위대한 훌륭한 통화였다. 뷰티풀 잉글리시. 그렇죠. 뷰티풀 잉글리시. 처음에는 통역하다가 바로 고 그렇죠. 하버드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로 봐서는 지금 중국을 겨냥해서 사실은 관세나 이런 거 하는 건데 한국이 중국 목줄을 쥐고 있잖아요. 제일 가깝잖아요. 한국이 중국하고 붙어버리면 만약에 친중주의자 이재명이 돼서 중국하고 붙어버리면 트럼프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친미 성향의 한덕수 같은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앞으로 5년간 편한 거죠. 친중 성향 대하놓으면은 네. 아주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드 같은 것도 가져가라고 하면 미국으로 와서는 골치 아프죠. 네. 그런데 지금 원래는 13일 날 성일종, 네. 박수영 의원 등 네.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 50여 명의 의원들로부터. 그것을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지도부가 만류해서 못하고 성일종 의원만 했다. 뭐 이런데 왜 만류를 했을까요? 저는 지금 당이 어수선하잖아요. 대통령 뭐 며칠 전에 서초동으로 가고 지금 재판 시작하고 당 내에 또 분란이 이것저것 많잖아요. 근데 당 이 경선은 시작도 안 했는데 60명 가까운 절반은 국회의원들이 외부 사람 모셔오자고 하면은 그게 당 흥행이 개판되지 않을까요? 경선이? 저는 그래서 니네 뜻은 알았으니 일단은 좀 쿨다운 좀 하고 차분하게 가자. 한덕수도 지금 오늘 내일 사실은 등록하려면은 사표 내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경선은 경선대로 좀 그렇죠. 흥미있게 치르고 그렇죠. 그때 만약에 한미 통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결되고 그래가지고 한덕수 대행이 5월 4일 전에 딱 출마를 하면은 한번 또 2차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걸 추진을.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 단일화 했잖아요. 그것도 정몽준이 그때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2002년에 월드컵 축구 했잖아요. 그때 4강 신화의 주역이 정몽준 안 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2% 3%였습니다. 3% 정몽준하고 합치면서 그 지지율까지 끌어와서 나중에 정몽준이가 뭐 틀긴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도 앞으로 한 달 남짓 안 남았습니다만 한 20일 남았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성과를 얻어가지고 무소속 출마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 하면은 상당한 저는 흥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한덕수를 지지하는 한 20여 명의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신당을 또 하나 만들자. 그래야 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받으면은 한덕수 대행이 뭐 6, 70억의 재산은 있다고 합니다만 그 땅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땅도 잘 안 팔리고 그런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산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덜어주자는 얘기까지도 나왔다는데 이 한대행의 등판에 가장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쪽은 한동훈 전 대표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결국은 이번 경선에서 한동훈이가 이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전대 때 62.8%가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은 양자 경선으로 가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합종 연행하면은 이 탄핵 찬성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대행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SBS에 나가서도 해당형이라까지 한 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한 전 대표의 뭐 대변인격이라 할까 뭐 책사라 할까 하는 사람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 아닙니까? 근데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 이 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측근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기획 작품이다 해갖고 음모설을 또 들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뭐 도움 되나요? 정치인들이 제일 못된 게 음모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덕수 대망론이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고육책입니다. 그거를 김건희까지 끌어들여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철없고 철딱선이 없고 저질 정치의 한 본산이죠. 물론 저는 한동훈이가 좀 타격이 있죠.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에 뭐 윤석열 정부 내내 총리를 해왔고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 뜻을 좀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으로 봐서는 한덕수 같은 청지어 한씨 뭐 단일 본이긴 한데 아마 단일화 안 하고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에서 1위가 후보로 된다면은 단일화 안 하고 저는 각자 출마할 거로 봐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고 김문수나 뭐 이런 사람이 되면은 단일화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지금 뭐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만은 단일화 안 하고도 이길 수 있을까요? 단일화 해도 이길까 말까 하고 그래서 한한 연대설도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비상계엄 난 뒤에 한동훈하고 한덕수하고 뭐 정부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그렇게 발표까지도 하면서 한한 연대설이 그때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욱 전 최고위원 같은 이런 음모론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만약에 그 힘을 얻으려면은 한덕수 대행 저기는 저 윤석열이 뭐 아바타야 이러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한덕수 한동훈이가 만약에 되면은 뭐 제2와 연대하면 좋죠. 최고 아닙니까? 아니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잘한 게 제2와 연대잖아요. JP도 손잡았고. 그럼요. 그때 저거고도 손잡은 거예요. 저거고. 그때 이홍구 박태준 한나라당 그 대표하던 사람이죠. 이홍구도 불러가지고 주미대사본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보수가 지금 탄핵을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혼자 전통적인 방법으로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반 이재명 연대 다 모여가지고 힘 합쳐서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 막자. 이런 정신으로 해야지 내가 할 거야. 이런 정신으로는 저는 못한다고 봐요. 뭐 내가 할 거야는 좋은데 같은 보수 대선 주자라든가 이 전체의 결속을 깨트리는 그런 음모론이라든가 네거티브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서로 네거티브 하다가 원희룡 전 장관 같이 괜찮은 사람과도 완전히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죽었죠. 한덕수에 대해서 인물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지금 그만한 인물이 지금은 없어요. 없죠. 고향이 전북입니다. 호남표도 좀 있어요. 잠시 오죠. 지금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이 뭐겠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살리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상계엄까지 하는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경제 살리기. 그 다음에는 저는 개헌이라고 봐요. 이재명 개헌 안 한다잖아요. 개헌 안 하면은 앞으로 계속 광화문하고 서초동에서 집회하고 싸움질을 할 겁니다. 탄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국민 통합이 저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봐요. 그러면은 전북 출신 대통령 한번 뽑아보는 것도 괜찮죠. 좋죠. 그리고 좀 한덕수도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은 저 5년 할 생각 없습니다. 한 2, 3년 개헌하고 이거 하고 저는 딱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그런 구상까지도 하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내년에 지방선거 전에 그만두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해서 다음에 총선 때까지 해서 대선하고 총선하고 같이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뭐 여러 가지 해서 나는 대권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제자리로 굴러갈 수 있게 관리형만 대통령만 다 할 겁니다.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저는 더 봉사하려고 이걸 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상당히 중도층한테 어필을 한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대행층 누구라도 네. 서로 상대를 헐뜯는 예. 그래가지고 제사를 깎아먹는 네. 갉아먹는 네. 그런 일은 좀 피해야 한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